알면 막을 수 있다. 가족 간에 자주 발생하는 상속 관련 분쟁 사례들 하나씩 살펴봅니다. 네. 첫 번째, 치매 유언이 무효라는데 어떤 사연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랜 시간 치매인 아버지를 옆에서 돌보며 지극정성으로 모셨던 딸 정성 씨. 아빠, 오늘 기분이 어때? 좋아. 그래, 어디 더 아프지만 마. 그거면 충분하니까. 그러던 어느 날 가끔은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오기도 했던 아버지. 이때다 싶어 유언장을 남기는데요. 얼마 후 아버진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고 연락이 끊겼던 오빠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너 이거 뭐야? 왜 유언장에 상속인이 너 하나로 돼 있어? 왜 내 몫은 안 적혀 있냐고! 아빠 입장에선 자식이 나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랬겠지. 아빠랑 연 끊고 산 게 누군데? 이제 와서 돈을 찾아? 솔직히 말해봐. 유언장 네가 손댔지? 치매인 아버지가 어떻게 사리분별해서 유언장 작성을 해? 이게 말이 돼? 따로 살아서 잘 모르나 본데 아버지 매번 정신 없으셨던 거 아니었어. 멀쩡할 때도 얼마나 많았는데.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냐고. 네가 옆에서 살살 꼬들긴 거겠지. 이 유언 절대 용납 못해. 무조건 반반씩 나눠. 해도 너무한다 진짜. 왜? 소송이라도 걸게? 그래 해봐. 나도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치매인 아버지가 작성한 유언장, 과연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요새 이제 100세 시대가 되면서 주변에 치매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공감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어떤 걸 좀 잘 체크해둬야 될지 해법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유언 대용 신탁을 하라. 유언 대용 신탁이 뭔가요, 김 변호사님? 먼저 유언 대용 신탁은 굉장히 낯선 제도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유산을 상속해야 되는 상황으로 설정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드려 볼게요. 예. 유언 대용 신탁은 말 그대로 이제 아버지가 신탁 계약을 맺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의 예금, 채권, 부동산 등을 금융회사 등 제3자에게 신탁해서 맡기고 맡긴다. 네, 살아생전에는 이 재산을 제3자가 관리를 해서 그 수익권을 아버지가 얻다가 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요 그 재산을 아버지의 뜻대로 처분해서 그거를 분배해서 자녀들에게 나눠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속과 심지어 집행까지 책임지는 제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유언 대용 신탁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이기 때문에 유언장 작성보다 좀 더 쉽고 그리고 편리하게 운용할 수 있는 설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실 우리나라 상속 제도에는요, 유류분 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예. 유류분 제도는 뭐냐면 사실 법이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법이 정한 일정한 비율만큼은 반드시 상속을 해야 한다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와 같이 아버지가 딸에게 모든 재산을 준다 하더라도 그 아들이 유류분 제도에 따라서 내가 받아야 할 법의 상속분을 달라라고 청구를 하거나 이걸 법원에 소송으로 청구를 하면요. 그 유류분만큼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밖에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요. 만약에 아버지가 제정신이실 때 이런 유언 대용 신탁을 체결하셨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이 재산을 모두 딸에게 분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락도 두절하고 생전 뭐 인사도 하지 않았던 아들에게 유류분만큼의 재산이 가는 억울한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딸 이름이 괜히 이 정성이 아니네요. 지극정성이죠. 제가 아버지라도 나를 위해서 그냥 청석껏 돌봐준 자식에게 재산을 다 주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효도를 많이 한 당연히 자식들이 이게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세무사님. 세무사님. 네. 우리나라에는 이제 효도한 자식들을 위한 법이 있습니다. 바로 기여분 제도라는 건데요. 예. 이 사연에서 나온 딸처럼 아버지를 이렇게 간호를 한다거나 아니면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부양을 한다거나 아니면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한다거나 아니면 재산을 증가시키는데 네. 뭐 노력을 한 자녀들을
위해서 있는 제도입니다. 사연의 딸처럼 이렇게 아버지를 오랫동안 돌봤다면은 기여분을 추가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치매인 부모님의 유언 때문에 자식들까지 다투는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효력이 있는 유언장을 작성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자세한 내용 살펴보려고 문제를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면서 풀어볼게요. 네. 일단 치매인 분의 유언 공정 증서를 가족 앞에서 변호사가 낭독한 이후에 이를 인정하십니까? 이렇게 묻고요. 치매인 분이 응이라고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이 경우에는 유언장을 유효하는 걸까요? 아닐까요? 김덕길 씨. 예. 네, 정답은 유효입니다. 유효다. 유효. 아, 예, 왜냐하면 네. 변호사가 참여를 했고 아버지가 응이라고 대답을 했고 예, 또 머리를 또 끄덕끄덕거렸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당연히 유효. 예. 그러니까요. 제 그러니까요. 3자가 있었는데요. 네. 변호사님이 뭐 거짓말 하겠어요, 나중에. 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유효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요? 네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설명한 그 유언의 그 방식은요, 공정증서 유언인데 이게 요건이 굉장히 좀 엄격해요. 또 그만큼 효력도 굉장히 좀 강하게 부여가 되는데요. 네. 이제 2명 이상의 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좀 전에 그냥 그저 응이라고만 하고 고개만 끄덕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아버님의 상태가 치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치매도 이제 정도가 상당히 좀 다양합니다. 어느 정도의 치매 상태이냐, 어느 정도의 의사결정 능력이 있느냐 등등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것인데 자신의 어떤 그 인적 사항이라든지 또는 재산 보유 내역 그리고 또 누가 받는지 상속받는지 등등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남겨놔야만 효력 인정 가능성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요. 특히 치매를 앓고 있는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아주 중증일 경우에는 사실 효력 인정이 상당히 어려워 보이고요. 어렵고. 또 경증일 경우에도 네. 분쟁의 소지가 있어요.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 자녀는 우리 아버지 치매입니다. 우리 어머니 치매라서 이거 하나도 몰라요라고 싸우게 되면은 아주 정말 아주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의사의 여러 가지 소견 같은 것도 유언서에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네. 그러면요, 이렇게 말로 하는 유언 말고 글로 쓰는 유언장 있잖아요. 그쵸. 요거는 어떤 게 유효한지 퀴즈로 또 하나 풀어볼게요. 예. 여기 3가지 유언장을 저희가 샘플로 준비를 했어요. 이 중에서 유효한 게 뭘까요, 김덕현 씨? 네. 똑같아 보이죠? 네네. 정답은 제가 보기에는 정답은 제가 다른 건 보기에는 3번. 3번입니다. 왜요? 네네. 왜냐하면 1, 2, 3번을 비교해 봤을 때 예. 1번은 주소가 정확하지 않고 네. 2번은 또 날짜가 또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네. 3번은 이 두 가지를 다 해놨기 때문에 3번이 맞습니다. 맞죠, 변호사님? 땡! 죄송합니다. 지금 정답 3개 다 무효입니다. 3개 다 무효라고요? 네, 정답은 없습니다. 오, 네, 왜요? 왜냐면요.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은요. 말 그대로 손으로 직접 쓰셔야 됩니다. 손으로? 손글씨? 네, 특히 무엇을 쓰셔야 되냐면 예. 내용, 유언장의 내용, 그리고 내용? 작성한 연, 월, 일 모두 쓰셔야 되고 네. 주소와 그다음에 자신의 성명까지 쓰신 후에 날인하셔야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거와 같이 지금 주소가 제대로 안 쓰여 있고 첫 번째는 그죠, 내 두 번- 집에서 네, 그랬으니까 이거 맞습니다. 무효죠. 네. 두 번째는 지금 번지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연, 월, 일이 연만 써 날짜가 있고 없어요. 월, 일이 없죠. 네. 근데 3번째는 지금 프린트로 되어 있잖아요. 잘 썼는데. 다 돼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자필 증서라는 건 자필, 직접 쓰셔야 되기 때문에요. 이 모든 것을 직접 쓰셔야 돼요. 만약에 유언하는 사람이 막 설명하고 제3자가 쓰는 것도 무효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컴퓨터로 쓰시고 프린트하신 것도 무효가 되죠. 네, 그래서 손으로 직접 쓰셔야 하고요. 두 번째도 작성 날짜에 연, 월, 일을 일까지. 정확히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실제 판례에서는요, 연, 월만 있고 일이 없는 경우 무효로 판단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주소와 이름을 빼놓지 말아야 되는데 이때 주소를 착각하셔서 유언장을 작성한 장소를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거는 아니고 유언하시는 분의 집
거주하는 주소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쓰시면 됩니다. 저기 도장은 안 찍어요, 변호사님? 네, 이 모든 것을 손으로 쓰시고 날인하셔야 되고요. 이때 이 날인을 가끔 인감을 꼭 찍어야 되는지 네, 고민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꼭 그럴 필요는 없으세요. 그냥 그 유언하시는 분의 도장이면 되고요. 그렇지만 가장 확실한 거는 인감이기 때문에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앞서서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을 잘 반영해서 저희가 유언장 샘플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면서 변호사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대로 쓴 거죠, 이번에 네. 거는. 예. 뭘 많이 썼네. 줄 게 많나? 네, 변호사님 어떻게 예, 된 어떤 거예요, 거예요? 변호사님? 네. 이건 굉장히 모범 유언장의 예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유언의 내용, 그다음에 작성 연, 월, 일, 그리고 주소, 성명, 그리고 날인까지 네. 모두 꼼꼼히 되어 있어서요. 이거는 굉장히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장으로서 법적 효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때 근데 아까도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네. 주소는요. 주민등록상 주소만 써야 된다고 해서 막 잊어버리고 막 이러실 수 있잖아요. 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쓰셔도 문제가 없으십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잘 써야 될 텐데 요즘에는요 이제 다들 스마트폰 갖고 있잖아요.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을 잘 쓰시거든요. 맞아요. 이걸로 아예 누가 이제 이의 제기를 못하게 동영상을 찍는 거예요. 오, 좋은 생각이다. 이거는 정말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 요즘에는 나이 관계없이 스마트폰 아주 잘 다룹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도 있고요. 뭐 촬영도 가능하고 녹음도 가능한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동영상을 촬영한 유언도 당연히 떠올릴 수 있어요. 그쵸. 네. 그런데 우리 법상 유언의 형식은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이미 몇 가지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예, 예. 자필 증서가 있고요. 녹음, 공정 증서, 그리고 비밀 증서, 구수 증서. 이렇게 5개로 이제 제한되는데 이 중에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거는 녹음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네. 법적으로는 가능해요. 그런데 굉장히 쉽잖아요. 따라서 요건도 여러 가지를 좀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요건을 충족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니까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유언의 취지를 직접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 말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이 뭐냐. 자신의 성명도 말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유언을 남기는 날짜까지 직접 말을 해서 음성으로 남겨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예. 혼자 간편하게 촬영했다, 녹음했다 이래가지고는 효력이 인정되지 셀카 않습니다. 찍듯이 하면 안 안 돼요.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증인이 있어야 돼요. 아. 네, 한 명 이상의 증인이 꼭 필요한데요. 예. 그런데 증인 옆에 서 있기만 하면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 증인도 직접 말을 해야 돼요. 난 증인이요 이렇게. 네,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 뭐 증인인 건 당연한 거고 네. 이 유언이 진실하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해서 남겨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증인의 이름, 성명, 그리고 또 유언을 한 진짜요? 날짜까지도 직접 말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충족해야만 녹음에 의한 유언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죠. 오, 네, 복잡하다. 그러니까 확실히 녹화하기 쉬운 만큼 또 조건을 따라야 되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근데 일단 치매가 이미 시작이 됐는데 유언장을 안 작성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사전에. 그런 분들은 재산 관리를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예. 네. 치매나 연세가 너무 많아서 자신의 재산 관리에 좀 걱정이 되는 경우 그리고 뭐 사기도 당하실 우려가 있으시고 이러잖아요. 이럴 때는 성년 후견 제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성년 후견 제도는요. 자신의 판단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경우 법원의 법원의 후견인 결정을 받아서 재산 관리 또는 법률 행위를 대신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자기 부모님이 판단이 좀 흐려지시고 뭐 이렇게 사기를 당하시거나 재산을 임의 처분하시거나 이러는 경우가 생긴다. 치매가 좀 심해지신다. 이러면 자식들도 성년 후견 제도를 활용해서 법원에 성년 후견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법원이 성년 후견을 결정을 하면요. 후견인만 법적인 행위를 대신하실 수 있기 때문에 또 부모님의 그런 재산의 임의 처분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